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가운데 이제껏 밝혀지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의 선행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영국에서 시한부 판정까지 받은 9살 소년, 의사들조차 기적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 아이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였죠. 손흥민 선수 그리고 한국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에 세계는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죽음을 앞두었던 한 소년에게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머니, 카일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수술은 불가능해요. 2024년 11월 19일 오후 3시 40분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 소아과 주치의 앤드류 박사가 내뱉은 그 말에 제 무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번쩍이고 있었죠. 저는 올리비아입니다. 런던에서 9살 아들 카일과 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죠. 앤드류 박사의 입에서 나온 6개월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83일, 4,392시간. 그게 제 아들에게 남은 전부란 거예요. 선천성 심장 기형이 너무 복잡합니다. 심실 중격 결손에 대동맥 협착증까지 겹쳐 있어요. 영국뿐 아니라 유럽 어디서도 이런 수술은 시도조차 어렵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차에 겨우 서 있었죠. 복도 끝 320호 병실에선 카일이 자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손흥민 선수 포스터를 바라보며 꿈을 꾸고 있겠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카일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어제 손흥민 선수가 또 골 넣었어요. 이번 시즌 벌써 15골이래요. 아이의 침대 옆엔 낡은 축구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뛸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카일은 매일 그 공을 어루만졌죠. 벽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의 포스터가 빼곡했습니다. 엄마도 알죠? 손 선수는 한국에서 온 거예요. 저 멀리서 와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가 됐대요. 카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으면서도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살아났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마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전할 수가 없었어요. 9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잔혹한 운명을 받아들이겠어요. 카일이 손흥민의 팬이 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토트넘 대 첼시 경기를 TV로 보던 날이었죠.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카일은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엄마, 저 선수 정말 대단해요. 아시아 사람인데 영국 최고팀에서 뛰고 있어요. 그날부터 카일의 방은 손흥민 왕국이 되었습니다. 포스터, 유니폼, 사인이 담긴 사진까지. 아이는 매일 한국어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연습했죠.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카일의 손흥민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도 TV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도 혀를 내둘렀죠. 카일이 축구 볼 때만큼은 정말 신기해요. 심박수도 안정되고 표정도 밝아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카일의 몸은 약해졌습니다. 심장의 구멍은 점점 커졌고 숨 쉬기조차 힘들어했죠. 의사들은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5%도 안 됩니다. 치료하던 중 수술대 위에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우리 병실엔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죠. 카일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카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죽으면 어떡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도 자신의 상태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카일아,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꼭 나을 거야. 엄마,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카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싶어요. 직접 만나서 제가 얼마나 팬인지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악수도 하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시한부 아이의 마지막 소원이 고작 그것뿐이라니.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이 앞에선 참았죠. 그래, 엄마가 꼭 이뤄줄게. 약속할게.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프리미어 리그 스타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토트넘 구단에 편지를 썼고 SNS에 사연을 올렸죠. 손흥민의 에이전시, 한국 대사관, 심지어 한국 방송국까지 연락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검토해보겠다. 안타깝지만 어렵다. 선수 일정상 불가능하다. 시간은 흐르고 카일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의사들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라고 권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1월 7일 메이크어윗이 재단의 조이가 병실을 찾아왔죠. 올리비아 씨, 카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재단에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조이는 30대 초반의 따뜻한 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카일의 손을 잡고 말했죠. 카일, 손흥민 선수 만나고 싶다고 들었어. 이모가 꼭 만나게 해줄게. 카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손 선수를 만날 수 있어요? 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복도로 불러냈죠. 올리비아 씨,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그날 밤 새벽 2시, 조이는 병원 휴게실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죠. 제목란에 9살 소년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메일엔 카일의 사진들이 첨부됐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도 환하게 웃는 모습, 손흥민 포스터 앞에서 엄지를 든 모습, 그리고 카일이 직접 그린 그림도 있었죠. 삐뚤삐뚤하게 그려진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이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카일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이 메일이 꼭 닿기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일주일이 지났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카일은 날마다 물었어요. 엄마, 손 선수한테 답장 왔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분명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죠. 의사는 이제 한두 달이 고작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1월 15일 오후 조이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 휴대폰을 흔들었죠. 올리비아, 손흥민 선수가 답장을 보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조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카일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런던에 갈 예정입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죠. 카일은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깜짝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한 병문안이 아닌 우리 아이의 생명을 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손흥민이 정말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일정이 취소되면 어쩌나, 카일이 그때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매일 밤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잠을 설쳤죠. 1월 18일 앤드류 박사가 또 다른 전문의들과 함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런던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라는 사이먼 교수도 있었어요. 올리비아 씨, 다시 한번 검토해봤습니다만 사이먼 교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카일의 경우는 정말 특수해요. 심실 중격 결손이 3군데나 있고 대동맥 협착까지 동반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시도하면 심장이 멈출 확률이 95%예요. 앤드류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학적 한계예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병원에도 의뢰했지만 모두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5%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그 5%는 기적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는 게. 사이먼 교수의 말을 자르며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화롭게요. 9살 아이가 죽어가는데 평화로울 수 있나요? 의사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통증 관리와 산소 공급뿐입니다. 의사들이 나간 후 저는 복도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영국 최고의 병원들이 모두 포기한 상황.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카일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손흥민 이야기만 했어요. 엄마, 손 선수가 정말 올까요? 제가 선수님께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아이는 벌써부터 만날 때 할 말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도 배웠죠. 손 선수님, 안녕하세요? 맞게 했어요, 엄마.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밝은 아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1월 20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조이가 아침 일찍 병실로 왔어요. 올리비아, 손흥민 선수가 오후 2시에 도착한대요. 토트넘 훈련 끝나고 바로 온다고 했어요.
카일에게는 아직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가장 좋아하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혔죠.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오후 1시 50분.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손흥민이 왔대. 직접 보니까 TV보다 더 잘생겼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왔구나. 우리 카일을 만나러 정말로 왔구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손흥민이 들어섰어요. 따뜻한 미소를 띄었죠. 그 뒤로 통역사와 매니저가 따라왔습니다. 카일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봤죠.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 선수님, 손흥민은 곧바로 카일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카일, 만나서 반가워.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통역사가 번역해주자 카일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울지 마. 내가 선물도 가져왔어. 손흥민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입었던 유니폼과 축구화였어요. 이 유니폼은 내가 100번째 골을 넣었을 때 입었던 거야. 그리고 이 축구화도 그때 신었던 거고. 카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100번째 골 기념 축구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에 직접 사인을 하기 시작했죠. 카일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 너는 챔피언이야. 손흥민. 카일은 유니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손 선수님, 저 선수님, 경기 다 봤어요. 선수님이 골 넣을 때마다 저도 같이 기뻐했어요. 손흥민이 카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카일. 네가 응원해줘서 내가 더 열심히 뛸 수 있었어. 그때 손흥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뭔가 다른 걸 담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손흥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카일의 상태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영국 병원들이 모두 포기했다고요? 수술 성공률이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최고 권위자예요. 혹시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놀라서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요? 하지만 비용이. 비용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항공료, 병원비, 체류비 모두요. 카일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다니.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손흥민이 병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축구선수의 꿈을 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카일을 보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더군요. 아직 희망이 있는데 포기하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카일이 건강해지는 게 저한테도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카일은 손흥민과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손흥민은 기꺼이 아이 옆에 앉아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줬죠. 카일,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손흥민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치료받는 게 어때?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카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이요? 손 선수님 나라요? 그래, 내 나라. 그리고 너를 꼭 낫게 해줄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기,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싸우기, 약속할 수 있어? 카일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해요. 저 절대 포기 안 할게요. 손흥민이 카일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좋아, 그럼 곧 한국에서 보자. 내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 2시간 동안의 만남이 끝나고 손흥민이 떠났습니다. 카일은 받은 선물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죠. 엄마, 저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정말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희망을 가져보자. 선수님이 도와주신대. 그날 밤 조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리비아, 방금 손흥민 선수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준비를 시작했대요. 일주일 후에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과연 그 시간 동안 카일이 버텨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일과 손흥민의 약속처럼 끝까지 싸워보기로요. 손흥민이 다녀간 후 일주일, 우리는 한국행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영국 병원이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1월 23일 아침 앤드류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올리비아 씨, 카일을 한국으로 데려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시도해 보려고요. 앤드류 박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치신 겁니까? 카일의 상태로는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위험해요. 10,000m 상공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무모한 도박이에요. 사이먼 교수도 합류했습니다. 올리비아 씨, 한국 의료 수준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카일 같은 케이스는 세계 어디서도 어려워요. 괜한 희망을 갖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비행 중에 위급 상황이 생기면 저희는 의료진으로서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이상 다른 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같은 날 오후 한국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소아심장외과 이도현 교수였어요.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씨. 손흥민 선수에게 카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검토해봤는데요. 통역사를 통해 대화했지만 김 교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솔직히 쉬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슷한 수술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어요. 한번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희망적인 대답이었지만 불안도 있었죠. 비행기는 괜찮을까요? 영국 의사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의료진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특별 의료 전세기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산소 공급 장치와 응급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답니다. 손흥민이 그런 것까지 준비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는 이르죠. 카일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고 나서 받겠습니다. 1월 25일 출발 이틀 전이었습니다. 카일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호흡이 불편해지고 입술이 파래졌죠. 엄마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저는 급하게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산소 농도를 최대로 높였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앤드류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상태로 비행기를 탄다는 건 자살 행위예요. 지금이라도 취소하세요. 하지만 카일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한국 꼭 가고 싶어요. 손 선수님과 약속했어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조이가 매일 찾아와 도와줬습니다. 서류 작업, 비자 신청, 의료 기록 번역까지. 그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올리비아, 손흥민 선수가 또 연락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래요. 병원까지 경찰이 에스코트한대요. 경찰이요? 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니까 특별 지원을 요청했대요.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어떻게 이런 일까지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1월 27일 출발 전날 밤 저는 카일 옆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이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기도했죠. 제발 내일까지만 버텨줘. 한국에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카일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손 선수님 약속 지킬게요. 새벽 4시 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새벽 2시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카일에게 전해달래요. 메일을 열어보니 손흥민이 훈련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카일, 내일 한국에서 기다릴게. 넌 강한 아이야.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파이팅. 저는 잠든 카일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들었니? 손 선수님이 기다린대. 우리 꼭 한국 가자. 1월 28일 오전 6시 드디어 출발 시간이 왔습니다. 특별 의료 구급차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의료진 3명이 동행하기로 했죠. 영국 간호사 루시가 카일을 들것에 옮기며 말했습니다. 카일, 비행기 타본 적 있니? 아니요, 처음이에요. 와, 그럼 신나겠네. 구름 위를 날아간다니. 루시는 끝까지 카일을 격려해줬습니다. 비록 병원은 반대했지만 간호사들은 응원해줬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몇몇 간호사들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카일, 힘내. 한국에서 건강해져서 돌아와. 우리가 응원할게. 카일이 약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죠.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길 구급차 안에서 카일이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손 선수님 같은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그럼 좋은 곳이겠네요. 카일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특별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다른 길로 바로 비행기까지 갔죠. 의료 장비를 실은 특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직접 나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카일. 오늘 너를 한국까지 안전하게 모실 기장입니다. 걱정하지 마. 최대한 편안하게 가도록 할게. 비행기 안은 작은 병실 같았습니다. 의료 침대, 산소 공급 장치, 각종 모니터까지. 이 모든 걸 손흥민이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륙 직전 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올리비아, 잘 될 거예요. 카일은 강한 아이잖아요. 고마워요, 조이.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기도할게요.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오전 8시 정각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일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곧 한국에 도착할 거야. 손 선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이 점점 작아져 갔죠. 우리는 희망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시간. 과연 카일이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의료진은 계속 카일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카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할 거야. 한국에 가면 꼭 나을 거야. 비행기가 러시아 상공을 지날 때쯤 카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꿈을 꿨어요. 손 선수님이랑 같이 축구하는 꿈이요. 제가 골을 넣었는데 선수님이 업어주셨어요. 정말 좋은 꿈이네. 꿈이 아니라 진짜가 될 거예요. 제가 낳으면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그 순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인천공항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죠.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들어섰을 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조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또 한 번 울게 만들었죠. 1월 15일 손흥민이 우리 이메일을 받은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토트넘 훈련 센터 라커룸에서였죠.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샤워를 끝낸 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이커윗이 재단에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9살 소년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팬 요청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첨부된 카일의 사진을 보는 순간 손흥민은 멈춰섰다고 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웃고 있는 아이, 병실 벽에 빼곡히 붙은 자신의 포스터, 그리고 삐뚤하게 그려진 그림. 손흥민은 라커룸 벤치에 앉아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카일의 상태, 시한부 선고, 그리고 아이의 유일한 소원이 자신을 만나는 것이라는 내용을. 그때 해리 케인이 다가왔대요. 써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손흥민이 케인에게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케인도 카일의 사진을 보며 숙연해졌죠. 오, 이런? 불쌍한 아이네. 해리, 난 이 아이를 만나야 할 것 같아.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 케인이 손흥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축구 선수인 이유가 뭐겠어. 경기장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잖아. 그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라커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수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물었죠. 무슨 일이냐? 손흥민이 감독에게도 카일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콘테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대요. 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말해봐. 감독님, 저는 이 아이를 한국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라커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대화를 듣고 있었죠. 콘테 감독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축구는 경기장 밖에서도 하는 거다. 내가 그 아이를 돕는 것도 축구의 일부야. 팀이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말해라. 손흥민의 눈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라커룸에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써니, 우리도 돕고 싶어. 아이를 위해 모금이라도 하자. 토트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주장 휴고 요리스가 나섰습니다. 내가 구단에 이야기해볼게. 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저녁 손흥민은 집에 돌아와서도 카일의 사진을 계속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연아, 나 손흥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서울대병원의 이도연 교수는 손흥민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흥민아, 무슨 일이야? 영국에 9살 축구팬이 있는데 심장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영국 병원들이 다 포기했대. 한국에서 수술이 가능할까? 의료 기록을 보내줘. 검토해볼게. 손흥민은 즉시 조이에게 연락해 카일의 모든 의료 기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에게 전달했죠. 2시간 후 김 교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흥민아, 쉽지 않은 케이스야.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우리가 작년에 비슷한 수술을 성공시켰거든. 정말? 그럼 가능하다는 거야?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야. 비용은 내가 해결할게.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손흥민은 그날 밤 새벽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별 의료 전세기 수배, 의료진 섭외, 공항 지원 요청까지. 에이전시와 매니저들이 모두 동원됐죠.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팀 미팅에서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카일을 위해 여러분이 뭔가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 아이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면 어때? 선수들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각자 카일을 위한 영상 메시지를 찍었죠. 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일, 넌 진짜 파이터야. 곧 경기장에서 만나자. 요리스는 말했죠. 포기하지 마, 카일. 넌 우리 팀이야. 손흥민은 이 모든 영상을 모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카일이 그 영상을 볼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조이가 이런 뒷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다니. 올리비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손 선수가 한국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했대요. 스포츠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서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하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이 아이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다니.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의료진이 카일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안정적이에요. 착륙 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카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정말 한국에 왔어요? 그래, 이제 곧 착륙할 거야. 손 선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착륙하는 순간 카일이 작게 웃었어요. 엄마, 저 해냈어요.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 우리 카일 정말 잘했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특별의료팀이 먼저 탑승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었죠. 안녕하세요, 카일.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카일을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활주로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은 코트를 입은 손흥민이 서 있었죠. 손흥민이 구급차로 다가왔습니다. 카일, 잘 왔어.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 한국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카일이 손흥민을 보고 힘겹게 손을 들었어요. 선수님, 약속 지켰어요. 포기 안 했어요. 그래, 넌 정말 대단해. 이제 병원으로 가자. 내가 같이 갈게. 손흥민이 구급차에 같이 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렇게 바쁜 선수가 직접 공항까지 나와서 동행하다니. 구급차가 출발하자 경찰 오토바이가 앞뒤를 에워쌌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한국의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손흥민이 카일에게 말했어요. 카일, 창밖을 봐. 여기가 한국이야. 내가 태어난 나라. 그리고 이제 너를 치료해줄 나라야. 카일이 희미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거리, 건물들, 한글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카일이 건강해지는 게 진짜 시작이죠. 그때 손흥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할 것 같아요. 네, 모든 준비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손흥민이 말했죠. 병원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대요.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 중이에요. 카일, 이제 정말 시작이야? 구급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벽에 한국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우리는 희망을 향해 질주했죠. 갑자기 카일이 손흥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수님, 저 나으면 선수님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손흥민이 카일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당연하지?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건 단순한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병원 입구엔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렬로 서서 우리를 맞았죠. 어서 오세요. 카이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도현 교수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올리비아 씨, 카일,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카일은 즉시 소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죠. 손흥민도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카일이 안정될 때까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도현 교수가 첫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조금 더 복잡하네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 팀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검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CT, MRI, 심장 초음파, 혈관 조영술까지. 한국 의료진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죠. 1월 30일 오후 김 교수가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손흥민도 함께 왔어요. 검사 결과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이 3군데, 대동맥 협착, 그리고 폐동맥 협착까지 있네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다만 매우 복잡하고 긴 수술이 될 거예요. 최소 12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0% 정도입니다. 영국에서 5%라고 한 것보다는 훨씬 높죠.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법을 적용할 겁니다. 60%, 그 숫자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2월 2일 수술을 사흘 앞두고 손흥민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자 카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 선수님, 손흥민이 카일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죠. 카일, 이거 기억나? 새 유니폼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유니폼이었어요. 등번호 7번 아래 카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제 이름이에요. 그래, 너만을 위한 특별 유니폼이야. 그리고 이것도. 손흥민이 또 다른 걸 꺼냈습니다. 황금색 축구화였어요. 이건 내가 프리미어리그 100번째 골을 넣었을 때 신었던 축구화야. 수술 끝나고 나면 이걸 신고 같이 축구하자. 카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저랑 축구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손흥민이 카일의 작은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야. 수술이 길고 힘들 거야. 하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어? 카일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해요. 절대 포기 안 할게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흥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 선수님, 제발요. 제발 우리 아이를.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손흥민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카일이 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제 생명이라도 줄 수 있어요. 저는 손흥민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손 선수님이 이미 너무 많은 걸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빌고 또 비는 것뿐이에요. 제발 우리 아이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손흥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김 교수님이 한국 최고예요. 카일은 꼭 나을 거예요. 그때 이도현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아 씨, 손 선수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김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수술 날짜를 2월 4일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 카일의 체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해요.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카일의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손 선수님이 계속 격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올게요. 훈련 끝나고 바로 올 겁니다. 정말로 손흥민은 매일 왔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왔죠. 때론 흙먼지 묻은 훈련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카일, 오늘 훈련에서 골 2개 넣었어. 너를 생각하면서 넣은 거야. 카일은 손흥민이 오는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아픈 것도 있는 듯 했죠. 2월 3일 밤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늦은 시간에 병실을 찾아왔어요. 카일, 못 자고 있구나. 무서워요, 선수님. 손흥민이 카일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무서울 때가 있어. 중요한 경기 전날엔 항상 무서워. 선수님도요? 그럼 하지만 알아. 무서워도 그라운드에 나가면 용기가 생겨.
왜냐하면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손흥민이 카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너는 가장 중요한 경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를 응원할 거야. 나도, 엄마도, 의사 선생님들도. 카일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파이터야. 그날 밤 병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절망 대신 용기가 가득 찼죠. 손흥민이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카일, 내일 수술 끝나고 일어나면 내가 첫 번째로 만날 사람이 될 거야. 약속해. 정말요? 그래,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손흥민이 나간 후 카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 무서워요. 손 선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는 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도시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 줄까요? 2월 4일 새벽 5시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병원 복대는 이미 수십 명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 같았죠. 이도현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리비아 씨, 곧 카일을 수술실로 옮길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카일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손흥민이 준 유니폼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죠. 엄마, 저 괜찮아요. 손 선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카일을 이동 침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 복도에 의료진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한 거예요. 수술실까지 가는 길 양쪽으로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도열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카일을 위한 생명의 통로 확보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함께 외쳤어요. 카일, 힘내. 우리가 지켜줄게. 꼭 이겨내자. 저는 그 광경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의료진 전체가 우리 아이를 위해 나선 것 같았어요. 카일도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이 다 저를 위해. 그래,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손흥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와 있었던 거예요. 카일, 약속 기억하지? 네, 포기하지 않기요. 손흥민이 카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 그럼 수술 끝나고 보자.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이도현 교수가 수술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10명이 넘는 의료진이 따라왔죠. 카일, 준비됐니? 카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저는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흥민도 곁에 있어줬어요. 선수님, 훈련 가지 않으셔도 되나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아니, 쉬는 날이 아니어도 여기 있었을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갔습니다. 4시간째 되었을 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6시간째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첫 번째 결손 부위 봉합을 성공했습니다. 카일이 잘 버티고 있어요. 손흥민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 될 거예요. 카일은 강한 아이니까. 8시간째 병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영국 소년을 위해 한국으로 데려왔대. 지금 생사를 건 수술이 진행 중이래. 병원 측에서 기자들을 통제했지만 이미 소식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시간째 김 교수의 조수가 나왔습니다. 대동맥 협착 교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죠. 11시간 30분,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현 교수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어떻게 됐나요? 김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성공했다고요? 네, 모든 결손을 봉합했고 협착도 교정했습니다. 카일은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끝까지 잘 버텨줬습니다. 손흥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예요. 그 시간을 잘 넘기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카일은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우리 카일. 정말 잘했어. 손흥민도 카일을 바라보며 말했죠. 약속 지켰네, 카일.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일어나면 약속한 대로 축구 가르쳐 줄게. 그때 병원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일, 파이팅! 기적을 믿어요. 한국이 지켜줄게.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작은 전사 카일을 응원합니다. 병원 관계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SNS로 소식이 퍼지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대요. 모두 카일을 응원하러 왔답니다.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니. 그날 밤 한국 뉴스에서 카일의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한부 영국 소년을 한국으로 데려와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12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작게 앵커가 이어서 말했죠. 이번 일로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영국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술을 우리 의료진이 해낸 것입니다. 병원 로비엔 화환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일의 쾌유를 빕니다. 한국의 작은 영웅 카일에게 생명을 살린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이도현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리비아 씨, 이렇게 많은 관심은 저도 처음이에요. 한국 전체가 카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는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한국 사람들은 전기 많아요. 특히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선행도 큰 감동을 줬고요. 2월 5일 새벽 수술 20시간이 지났습니다. 카일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간호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일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카일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카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카일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래, 카일. 깨어났구나. 카일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 이겼어요? 그래, 내가 이겼어. 완벽하게 이겼어. 그때 손흥민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인데도 와 있었던 거예요. 카일, 깨어났구나. 카일이 손흥민을 보고 더 크게 웃었습니다. 선수님, 약속 지켰죠? 그럼 너무 잘 지켰어. 이제 내가 약속 지킬 차례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한국 전체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의 승리였죠. 창밖엔 여전히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카일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그건 말이에요. 2월 10일 수술 일주일 후였습니다. 카일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도현 교수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올리비아 씨, 카일의 수술이 의학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영국 심장학회에서 정식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김 교수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기사였죠. 한국 의료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다. 영국에서 5% 미만이었던 수술 성공률을 한국은 어떻게 60%까지 끌어올렸나? 기사엔 충격적인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아심장 수술 성공률은 95%, 영국보다 20%나 높았어요. 특히 복잡 기형 수술 분야에선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작년 한 해 동안 서울대 병원에서만 320건의 소아심장 수술을 시행했고 성공률은 97%에 달했다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카일 같은 복합 기형 케이스를 우리는 지난 3년간 18건 수술했습니다. 그중 16건이 성공했죠. 성공률 89%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국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3차원 프린팅으로 카일의 심장 모형을 만들어 사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수술 전에 이미 5번의 모의 수술을 진행했죠. 그때 병원장이 직접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70대의 백발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빛났어요. 올리비아 씨, 카일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병원장은 카일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카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아니? 너의 용기가 전 세계에 희망을 줬단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희망은 약보다 강합니다. 카일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의료진도 불가능은 없다는 걸 보여줬고요. 2월 13일 국제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BBC, 로이터, AP 통신까지. BBC 기자가 이도현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영국에서 불가능하다던 수술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까?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카일도, 어머니도, 손흥민 선수도, 우리 의료진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흥민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겁니까? 축구는 경기장 밖에서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카일을 돕는 것도 제게는 중요한 경기였어요. 한국 방송국들도 연일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카일 군의 수술 성공으로 해외 환자들의 한국 의료 관광 문의가 300%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소아심장병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조이가 전해줬습니다. 올리비아, 믿기지 않을 거예요. 조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메이크어윗이 재단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카일 이야기가 알려진 후 일주일 만에 100만 파운드를 돌파했어요. 100만 파운드 16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카일 같은 아이들 수백 명을 도울 수 있어요. 카일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2월 15일 카일이 처음으로 병실 밖을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로 내려갔죠. 로비엔 특별한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카일의 방이라는 명패가 새겨진 특별 병실이었어요. 병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오는 소아심장병 환자들이 이 방을 사용할 겁니다. 카일의 이름을 딴 특별 병실이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병실입니다. 명패 제막식엔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의료진, 병원 직원, 그리고 카일을 응원했던 시민들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단순히 의술만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으로 살려주셨어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손흥민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카일이 보여준 용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이제 그 희망이 더 많은 아이를 살릴 거예요. 그때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나섰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협력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매년 10명의 해외 소아심장병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가 되고 있었어요. 이도현 교수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카일의 수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논문을 국제학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의료진이 우리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더 공개했죠. 카일 수술 이후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2,300건의 문의가 왔습니다. 그중 80%가 영국과 유럽에서 온 문의였어요.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의료의 힘입니까?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연대의 힘입니다. 하나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을 만들었죠. 그날 저녁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희망은 약보다 강하다. 한국이 증명한 생명의 기적. 트위터에선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 위에 올랐어요. 카일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유명해진 거예요? 아니, 카일. 내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희망이 유명해진 거야. 병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2월 20일 퇴원을 앞두고 마지막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일의 심장은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정상 아이와 다름없는 상태예요. 축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카일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저 축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껏 뛸 수 있어. 카일이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손 선수님, 이제 약속 지켜주실 거죠? 손흥민이 카일을 안아 올렸어요. 당연하지. 내일부터 특훈이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생명을 건진 기쁨의 웃음이었죠. 3월 말 우리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카일은 내내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가 가져온 건 그리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 그리고 꿈을 가지고 왔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와 방송 카메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일, 한국은 어땠어? 기분이 어때? 손흥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됐어? 카일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려줬어요. 이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이웃들이 박수를 쳤어요. 카일,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 동네의 영웅이야. 카일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4월이 되자 카일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죠. 카일, 정말 보고 싶었어. 한국 이야기 들려줘. 손흥민, 정말 만났어? 카일은 학교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5월에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이 있었죠. 체육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카일, 축구해도 괜찮겠니? 무리하지 않아도 돼. 카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뛸 수 있다고 했어요. 카일은 손흥민이 선물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번호 7번, 카일이라고 적힌 그 특별한 유니폼이었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뛰던 카일이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경기 시작 10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카일이 공을 잡고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1명, 2명을 제치고 골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골. 카일이 골을 넣었습니다. 운동장이 떠나갈 듯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친구들이 카일을 둘러싸고 축하했습니다. 마치 월드컵 결승골을 넣은 것처럼요. 카일은 손흥민이 하는 것처럼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달렸죠. 그때 카일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운동장 울타리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카일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봤어요? 제가 골 넣었어요? 그래, 봤어. 정말 멋있었어. 카일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아요. 왜 손흥민 선수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저도 언젠가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달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아이가 이제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6월, 손흥민에게서 영상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일, 골 넣은 영상 봤어. 정말 잘했어. 계속 연습하면 정말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여름에 런던 가면 꼭 만나자. 카일은 그 영상을 100번도 넘게 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축구 연습을 했죠. 7월 토트넘이 프리시즌 경기를 위해 런던에 왔습니다. 손흥민이 약속대로 카일을 경기장에 초대했어요. 경기 전 손흥민은 카일을 라커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카일을 반겨줬죠. 카일, 드디어 만났네. 진짜 용감한 전사야. 우리랑 같이 훈련할래? 그날 카일은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워밍업을 했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경기 시작 전 장내 아나운서가 방송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기적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카일입니다. 6만 명의 관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카일은 손흥민의 손을 잡고 그라운드 중앙으로 걸어갔죠.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카일은 저에게도 큰 영감을 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줬죠. 이제 카일의 새로운 꿈을 응원해주세요. 카일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꼭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9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카일은 학교 축구팀에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등번호는 당연히 7번을 받았죠. 첫 경기에서 카일은 2골을 넣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기적의 소년 카일, 축구 선수의 꿈을 향해 달리다. 어느 날 저녁 카일이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몰래 들여다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축구 연습을 했다. 손흥민 선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나도 다른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10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카일은 매일 건강하게 학교에 가고 축구를 하고 친구들과 뛰어놉니다. 어제는 학교에서 발표를 했대요. 주제는 나의 영웅이었죠. 제 영웅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하지만 더 큰 영웅들이 있어요. 저를 살려준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응원해준 한국 사람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은 우리 엄마요. 선생님이 카일에게 물었답니다. 카일, 이 경험으로 뭘 배웠니? 카일이 대답했대요.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요. 오늘 아침 카일은 여느 때처럼 축구공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열심히 연습할게요. 손 선수님과의 약속 꼭 지킬 거예요.
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꿈을 꿀 수 있는 미래,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카일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한국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카일이 친구들과 축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패스, 패스, 카일 여기야. 평범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우리에겐 기적의 소리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준 기적이 한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생명을 살린 것을 넘어 꿈을 살린 것.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손흥민.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우리는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카일이 축구 선수가 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영원히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흥민 최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손흥민 힘내라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